말씀하신 동안 이재명 대통령 국립현충원에 도착했고요. 방금 내렸습니다. 마침 오늘 오는 금요일이 또 현충일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첫 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도 통상 취임 첫날 오전에는 현충원 참배를 하지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 사실 되게 굉장히 좀 아쉬웠고 한 게 취임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취임식을 하는 이유가 이날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충원은 순국 영령들에게 고하는 자리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어떤 국가, 하나의 민족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거를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통과 의례거든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지켜보면서 사실 지금까지 한 수십 일 동안 갈라지고 찢어졌던 그런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취임식에서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 취임식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 안에서 대통령이 탄생되는 것을 어쨌든 박수를 쳐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현충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취임 선서하고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기 대선이고 하다 보니까 그 취임식을 치르지 못하는 어떤 상황, 그리고 현충원 참배를 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쉽지만 보니까 7월 17일 제헌절에 취임식을 대신해서 이름은 임명식이지만 그런 의식을 대신하는 어떤 가름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승복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하나로 국가가 또다시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갖게 만드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를 위해서 호국 영령이라든가 순국 선열한테 보고하는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과거 조선시대 왕하고 빗대긴 그렇지만 일종의 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국방부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핵심은요, 국방부에 문민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바가 이미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비군 출신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경호처장과 가까운 이른바 전 사령관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계엄에 기획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군이 단일성으로 획일화됐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육사, 삼사, 학사 이런 출신들을 같이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루 등용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군 장성 인사에서. 근데 그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선후배로 묶였을 때 나타나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적인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계엄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군 장성급 인사는 대대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 국립 서울현충원의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서울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참배하는 첫 공식 일정을 개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마쳤고 이제 분향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현충원에 방문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인사들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내놓는 부분도 그렇고요. 방명록을 또 작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런 글을 쓰는 첫 번째 방명록이겠죠. 현충원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셨고 또 방명록에 쓰셨겠지만 오늘의 방명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것을 해 나가겠다라고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물론 과거와 미래 말씀하셨지만 후국 영령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첫 번째로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비전을 이야기하는구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구나를 짧은 글이나마 방명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왕 말씀하셨지만 조선의 왕도 새로 이제 이 출발을 할 때 종묘사직에 고합니다. 그런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의 대통령이나 외국의 수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충원에 참배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런 장병들의 어떤 그런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하나의 국가로서 내가 인정을 하겠다. 당신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공동체를 인정하겠다. 내가 그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현충원은 어쨌든 취임식은 정식으로 벌어지질 않지만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서 사실 취임식의 어떤 의미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내외 고개 숙여 묵념까지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튿날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참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하면서 통합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오늘도 어쨌든 의미 있는 첫 행보일 것 같은데 통합과 관련한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명록 정치라고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글을 남기는 곳인데 당연히 이제 어떤 글을 남겼는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방명록에 뭘 적을지 미리 외워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휴대폰에 적어가지고 옮겨 적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사진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임하는 대통령이 첫 현충원 참배 후에 쓰는 방명록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기대하는 문구는 국민 통합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 누구를 배제하거나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배제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배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서 그 현충원 참배의 의미가 사실은 훼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통합적인 관점에서 뭔가 글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자 국민의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했고요. 지금은 이제 현충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에서의 참배까지 모두 마쳤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제 방명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충문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떤 방명록을 작성했는지가 바로 이제 들어올 텐데요. 지금 펜이 전달이 되고 있지요.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과연 들어갈지 아니면 이제 어떤 또 다른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정권의 방향성을 담는 메시지가 들어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가장 윗줄에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고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이어서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이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적으면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맨 위에 함께 사는 세상을 이렇게 따옴표를 쳤고요. 그 아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고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글쎄요, 예상했던 어떤 메시지
였을까요? 뭐 예상했지요. 왜냐하면 이제 수락연설에 담긴 내용도 저런 메시지였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를 어쨌든 담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저는 또 김성환 평론가가 강조했듯이 통합이라는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건 어쨌든 국민이 임명했다. 임명식이라고 그 명명한 것도 국민이 주어가 돼야 된다. 취임이란 건 내가 주어인데 국민이 주어가 돼서 임명을 하는 나를 임명하는 그런 그 절차로 돼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이라는 국민에 대한 어떤 자신의 철학을 지금 담아낸 것 같아요. 간단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 들어왔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방명록에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글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조언을 한다거나 옆에서 이런 글을 쓰시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여러 문장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의 문장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제목처럼 겹다운표를 쓰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 또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적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명록에 글을 남긴다는 의미는 앞서도 잠깐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사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남기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국민이 국민 주권주의를 우리가 이른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했던 거잖아요. 또 국민이 소중하게 주권을 행사해서 또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국민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이 금방금방 또 바뀔 수 있는지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이 글에 담은 것 같고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문구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현충원 방명록에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일종의 철학을 담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막 허겁지겁 달려온 측면도 있고요. 놓쳐간 측면도 많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양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함께 국민들하고 하겠다고 하는 통합 메시지와 함께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표현들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 분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